여러분, 보통 정부 규제가 강해지면 기업이익은 줄어드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한국은행들은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말 흥미로운 역설, 그러니까 규제가 어떻게 오히려 은행의 이익을 늘려주는지 한 금융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아니, 어떻게 더 빡빡한 규칙이랑 낮아진 금리가 은행에 더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완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쵸?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놀라운 역설이 펼쳐지고 있는 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이죠.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역설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보세요. 정부는 2년 넘게 가계대출을 꽉 조이고 있었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그럼 당연히 은행 수익은 나빠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결과는 뭐다? 이익은 안정적이고 3분기 전망까지 좋다는 겁니다. 와,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규제가 이익을 늘리는 마법을 부렸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 바로 은행들이 쥐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가산금리에 있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가산금리가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아주 간단해요. 나라에서 정하는 기본금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은행이 자기들 몫으로 슬쩍 덧붙이는 금리. 그게 바로 가산금리입니다. 뭐 은행 운영비라든지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비용,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신들의 이익까지 다 여기에 녹아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부가 이제 대출 이만큼만 해 하고 딱 막아버리니까 은행들 입장에선 굳이 서로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 금리가 더 싸요 하면서 손님 끌어모으는 출혈 경쟁, 그 가격 전쟁이 그냥 딱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은행들은 자기들 몫인 가산금리를 굴이 깎아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살짝 올릴 수도 있었던 거죠. 바로 이걸로 전체적인 수익성, 그러니까 은행의 핵심 이익 지표인 순이자 마진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겁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딱 보여줍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우리나라 4대 은행이 전부 지난 2년 동안 가산금리를 안 내렸어요. 오히려 유지하거나 살짝 올렸죠. 뭐 경쟁이 사라진 운동장이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자 장사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은행 금고를 두둑하게 채워준 또 다른 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돈, 즉 비이자 이익의 득분이었죠. 은행의 또 다른 주력 수입원이죠. 바로 큰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투자은행, IB 부문이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정말 조 단위의 큰 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웠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은행이 금융주관사로 참여했던 판교 테크원타워 딜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큰 거래에 필요한 돈을 끌어오고 전체 판을 짜주는 역할인데 이 한 건의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1조 2,800억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때 주식시장도 엄청 뜨거웠잖아요. 덕분에 증권 자회사들도 실적이 아주 좋았고요. 또 펀드나 보험 같은 상품 팔아서 챙기는 수수료 수입도 쏠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말고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돈이 들어오니까 은행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전망이든 잠재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하늘이 마냥 맑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가장 큰 먹구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홍콩 ELS 사태였습니다. 아시죠? 홍콩 주가지수랑 연동된 상품을 팔았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면서 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난리가 났었죠. 막 수천억 원짜리 배상금 폭탄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은행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보니까 생각보다 충격이 훨씬 덜하겠는데? 라는 시각이 우세해진 겁니다.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조차도 500억 원이 안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때 업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위협이 이제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구나 하고 인식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 ELS 문제 말고도 다른 자잘한 규제 압박들이 있긴 한데요.
보고서는 이것들도 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서 은행들의 이 탄탄한 실적 흐름을 꺾을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내린 애널리스트들의 최종 판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긍정적입니다. 은행업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 영어로는 오버웨이트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은행 주식 비중을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담으세요 하는 아주 강력한 매수 추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에 나온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은행 수익성 훼손 우려가 낮아서 배당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무슨 뜻이겠어요? 은행이 앞으로도 돈 잘 벌 거니까 주주들한테 나눠줄 배당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주 자신감 넘치는 전망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규제라는 거친 파도를 오히려 서핑보드 삼아서 멋지게 올라탄 은행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이런 은행들 앞에 놓인 다음 과제, 그들의 질주를 막아설 다음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한번 같이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